되었는지,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수준은 어떤지,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 사례는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스마트 공장 사례와 함께 실제적인 구축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생산성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무 업무 생산성, 또 작업 생산성, 또 종합적인 생산성,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 업무 생산성 같은 경우는 POP라고 해서 공정 물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나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식별하고 또 자동화하고 또 이력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데이터화를 하는 거죠.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조금만 더 어드밴스 되면 설비 디지털화, 또 데이터 집계 자동화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장의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도 자동화가 되고 자동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근로자가 없어도 뭔가 공정이 일어나는 즉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 정리도 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요즘은 워낙에 이제 AI 기능이 플랫폼들이 잘 나와서 보고서라든지 데이터만 주어지면 보고서가 그럴듯한 보고서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또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요 문서도 자동화해서 이제 컴퓨터로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다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또 작업 지시 대비로 실적 집계도 반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무 업무 생산성 해당되는 자동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작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생산성으로는 독립설비 자동 제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일 제품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CAD나 CAM,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설비를 자동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생산성이 다품종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면서 경쟁력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단계 높아지면 공정 물류 체계랑 연계가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고 생산이 되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큼은 더 생산하는 이런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다품종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재고 관리도 하고 이제 생산부 관리도 하고 또 유통 관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 생산성 측면에서는 공장의 여러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공장 운영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장 운영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넣어보고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때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뭔가 과공급이라든지 또는 공급이 모자라서 뭐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생산 재고와 생산된 결과물의 이런 아주 유기적인 그런 생산 관리 체계가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되어지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재고 비용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관리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산되어지는 그 생산 결과물에 대한 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품질도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보다도 훨씬 고부가 가치의 그런 이제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받아내고 분석하고 또 업데이트하면서 보다도 최적의 공장 운영 상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원가 절감의 측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로트 단위의 원가를 집계를 할 수가 있죠. 로트 단위라는 거는 하나의 이 제품
이야기해요. 제품군에 대한 로트 넘버가 첫 번째 생산된 거, 뭐 만 번째 생산된 거, 뭐 10만 번째 생산된 거 다 넘버링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 단위의 원가가 집계가 가능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정 물류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트 단위에 직접 원가 집계를 했는데요. 간접비 배분이 커서 원가 손실 추적은 공정 물류 관리 정도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설비 디지털화 또는 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또 데이터 집계 자동화를 하게 되면 개별 원가 집계가 가능해집니다. 상당히 이제 뭐 수기로 하기도 어려웠고 예전 같은 경우 거의 포기했던 영역을 개별 원가 집계를 가능하게끔 하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거죠. 또 전력을 비롯한 유틸리티 비용을 제품별로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장의 원가 낭비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해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 디지털화, 또 센서 활용한 모니터링, 또 데이터 집계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원가 집계를 통해 할 수 있게 되고 또 원가도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공정 물류 체계의 유연화, 자동 제어를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이 훨씬 많이 돼요. 그래서 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메리트죠. 그러면서 원가 발생에 여러 차질을 빚는 요인이 뭐냐, 또 원가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실시간 분석, 또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원가 손실 분석이나 의사결정들에 대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뭘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what-if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또 에너지 절감, 또 비용 최소화 계획도 수립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초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축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제품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한다.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품질 향상에 대한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리적인 불량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풀 프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해당 공정의 품질 불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요. 품질 불량의 원인 추적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쓰던 이 풀 프루프 시스템에는 이 품질 불량 원인 추적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OP 시스템 품질 관리를 적용해서 품질 불량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자재나 제품의 이력을 추적해요. 그래서 추적과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품질 관리를 쭉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추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품질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설비를 디지털화를 하고 또 데이터 집계도 자동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추출되는 데이터는 설비의 그런 데이터, 값 관련된 SPC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상 데이터가 발견하면 알람을 울리게끔 합니다. 알림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림해주고 또 설비의 품질이 어떤 것과 서로 상관관계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주고 설비의 품질 불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해주면서 이런 불량률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해서 이제 이런 상관관계가 분석이 되고 원인이 추적이 되면 이제 품질 자체가 훨씬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험실 디지털화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단계, 이제 랩 스케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 매스 프로덕션 되는 스케일이 아니라 랩 스케일에서 품질 정보를 먼저 집계를 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그거 기반으로 실제 공정 품질을 연계해서 품질의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불량 예방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생애 주기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PLM이라고 합니다. 제품 생애 주기 관리 PLM이에요. 그래서 품질 불량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품질 불량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이런 제품 생애 주기 관리 PLM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도화된 방향인 거죠. 이런 것까지 사용되면 이제 품질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을 때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고객 납기 신뢰도나 조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획이 없었고 그 당시 뭐 그러다가 이제 생산 계획 납기 약속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게 되면 과학적 실시간 운영 계획 APS라는 걸 도입됩니다. 그럼 주문 즉시 능력이 분석이 되고 와리프 시뮬레이션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도 없앨 수 있고 또 단납기 빠르게 납기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스케줄도 자동으로 나오고 또 대고객 그 고객을 상대로 납기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또 이제 품질 신뢰성을 높여야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다 풀프루프 시스템을 썼어요. 이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풀프루프 시스템을 보면 품질 불량 원인 추적이 잘 안 됐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POP 시스템 품질 관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비 디지털화, 데이터 실시간 집계 후에 SPC 기반 품질 관리를 했고 또 실험실 연계 품질 분석 고도화를 한 다음에 제품 개발과 공정기술 연계 품질 고도화를 해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요. 생산 능력 차원에서는 예전엔 다 수작업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대량 생산을 자동화를 했는데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서 중품에 대한 중량을 유연 생산 자동화해서 공장 물류 윤활화, 훈류 생산을 해서 다품종의 고품질로 생산을 하게끔 하고 또 대량 맞춤형의 자동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화, 모듈화, 다개능 로봇 그래서 이제 다품종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 맞춤 생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독립설비 자동 제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물건만 하나의 제품만 하는 이런 걸 했다가 이제 캐드캠 연동을 하면서 설계가 더 유연해지고 자동화되어지고 더 빠르게 빠르게 설계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그런 체계들이 되면서 공정 물류 체계가 유연이 되고 자동 제어가 되면서 전체 공정의 물류 이제 시스템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적용된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공장의 실시간 상황을 분석을 하고 또 향후 어떻게 될지는 계획도 수립하면서 손익 시뮬레이션 되고 실시간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된 공장에 대한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인데요. 희망 등 다양한 채소를 세척하고 있는 음식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채소 가공 공장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밀이 있다고요? 아니 뭐 하세요? 이게 바로 재료의 신선함과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데요. 아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디지털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합니다. 스마트 공장이기에 가능하다고요? 채소는 상하기 쉬워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마트 기술로 데이터가 자동화되어 온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알람 기능까지 주고 모바일 기능에 알람 기능까지 줍니다. 다음 스마트 공정도 만나볼까요? 채소를 스마트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나누고 자동으로 분배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측정을 하는데 제대로 나온 수량이랑 분량률이랑 합쳐서 오늘 사용한 총 파우치 이렇게 되면 이제 분량률 관리가 되어지겠죠. 나오는 경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분량 확인도 가능하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 공장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상당히 이런 형태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원과 체계들을 많이 구축을 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 최소화한 얘기죠.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고 있는 또 다른 여기는 완주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부품이 눈에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고 차종으로 보면 약 40여 차종 정도. 네, 40여 종 차량이에요. 40여 종. 굉장히 다품종이죠. 자동차의 부품인 핸들을 제조한다고요. 핸들의 뼈대죠. 원재료인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높은 압력으로 혼합하여 핸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입고 출고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관리를 다 바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정을 개조하기 때문에 스캔을 하면 그것도 수적이 공정 동력별로 다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 시작하는 공장입니다. 이곳이요?
핸들 모형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데요. 핸들에 레이저로 바코드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예, 바코드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 또 생산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생산 이력, 생산 실적,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재고, 위치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자동화 시스템 통해 알 수 있는 레이저 생산 마킹 시스템.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까지도 다 또 다른 이제 스마트 기술이 이 있다고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저희 공장에 특별한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하죠? 발걸음을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제가 특별한 건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체는 바로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낯설어 보이는 풍경인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저 로봇을 적용하고 있죠. 설비 안에서 투입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로봇가 자동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서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정을 자동화 로봇 시스템 하나로 만들어 위험했던 작업 현장이 개선됐는데요. 네, 직원들의 그래서 만족도 이 위험성 감소라는 거는 실제 생산성에서 여러 뭐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감소가 됐겠죠. 뒷분이 둘이 했던 작업을 이제는 한 번에 합니다. 자, 이런 이번엔 어떤 것들도 스마트 기술이 이 작업자랑 있을까요? 로봇이 함께하는 협업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업 중 직원들의 시선이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뭐죠? 이 1번부터 18번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코드 스캔을 통해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품질 관리를 합니다. 불량률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해야 됩니다. 불량 확인이 가능할지 제작진 도전! 어째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이상 안 돌아가네요. 다 들어가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미조립 시 발생되는 오류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하다가 오류가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뜹니다. 감소, 완제품 불량률 35%가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봇,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은 사업비의 30%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네, 합니다. 이거 넘어가 볼게요. 중소기업의 미래를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실제로 아디다스는 앞으로 중국과 아디다스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약 볼 텐데요. 100만 명을 고용해 신발과 스포츠 의류 다 등을 중국이나 생산하고 동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있던 공장이 지금은 연간 약 있어요. 4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며 한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는 평균 24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하면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시제품 제작, 설비 변경과 생산까지 거의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새로운 공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예전에 아디다스는 이렇게 제작되는 스마트 기존품 팩토리를 신발 적용하면서 외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공장은 완전한 독일 자동화를 포칼 구축을 했어요. 로봇카를 활용해 신발을 제작하는데 스피드 지금 팩토리로 여러분들이 불립니다. 이 시중에서 2018년 미국 출시되는 것들은 다 애틀랜타에 이 세워진 스마트 팩토리를 아디다스의 통해서 두 나온 거라고 번째 보시면 스피드 됩니다. 팩토리에서는 연간 100만 켤레의 맞춤형 신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공장 안 안에서는 됩니다. 10명의 인력이 한 개 라인의 로봇과 생산 설비로 600명이 생산하는 분량의 신발을 생산하고 10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5개 라인의 로봇과 생산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약 50명이 3,000명이 생산하는 신발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3,000명이 필요했던 주문에서 인력이 생산까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기간도 24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예, 24일에서 5일로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 상당한 두 혁신이죠. 가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성이 생산 엄청나게 방식으로 높아졌습니다.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품종 것과 소량 생산, 생산 이게 인력이 보시면 다 이렇게 돼요. 60분의 1 다품종 소량 수준으로 생산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발을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는 지금도 다 신발은 스피드 의류나 팩토리처럼 액세서리만큼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못 신게 되어 신발을 사야 하더라도 당장 신발 가게로 달려갈 만큼 신발은 조급하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신발이 하나뿐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주문 생산으로 신발을 살 방법을 준다면
기성품보다 선호할 확률이 주문 훨씬 생산이라는 높다는 거는 의미입니다. 맞춤형이라는 걸 얘기해요. 개별 소비자가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나는 이런 소비자의 걸 기호 필요하다라는 변화와 걸 주문에 늘어나는 맞는 주문에 거를 맞춰 생산해줍니다. 서서히 공장을 증설해 갈 것입니다. 각 지역의 신발 주문량과 선호도에 따라 거점 지역의 공장이 세워진다는 예전에는 의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를 그래서 골라서 신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앞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내가 원하는 100만 거를 명이 해고되고 주문을 넣어서 내가 전 세계의 원하는 스피드 신발을 팩토리가 내가 신게 되는 줄지어 들어서는 일은 이런 없을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때 될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100만 명이 하던 일을 약 17,000명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문 생산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기성품을 생산하는 향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자기가 공장은 원하는 자기만의 폐쇄될 신발을 갖고 확률이 싶어 하겠죠. 높습니다. 주문 생산 길게 양이 10년이나 15년을 굉장히 두고 많이 늘어날 생각해보면 겁니다. 급격하게 100만 늘어날 명의 거예요. 일자리 대부분은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아디다스에서 보여준 이 스피드 팩토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디다스가 진행하는 뭐 신발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실제 제조업의 모습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맞춤형의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그 맞춤형으로 소량만 생산을 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 품질 관리도 그에 맞게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펴본 스마트 팩토리에 담겨 있는 이런 생산하고 또 이제 검수하고 분량을 줄이고 재고 관리도 하고 또 유통까지 관리가 되고 이런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아래에서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출시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로 완벽하게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완벽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또는 냉장고, 뭐 TV,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별 맞춤형으로 기존에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난 이런 거 원해요 라고 주문을 넣으면 그 형태에 맞는 뭐 별 모양 세탁기, 뭐 별 모양 TV, 뭐 육각형으로 생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에서 이런 예시를 보여줬지만 이것이 향후 미래에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공장 추진단,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추진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게 뭐 산업통상자원부랑 대한성공회의소, 또 뭐 전자제품연구원, 뭐 키텍 이런 데들이 같이 해서 운영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 www.smartmiddlebafactory.kr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나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고 구축이 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여러 모델들이 있고 또 용어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용어, 또 실제 사례들, 또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차시가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마지막 차시였는데요. 이제까지 스마트 공장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주차를 통해서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들을 조금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 또 어떤 추진 배경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고, 또 어떻게 단계에 또 나누고,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여러 적용 사례들이 어떤지도 봤고요. 또 구축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공장면 아까 영상에도 봤죠. 그런 중소기업 이런 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될 때 불량률도 확실히 줄어들고 또 품질도 높아지고 작업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종합적인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마트 공장의 구축 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형태가 점점점 고도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을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장르를 이런 쪽으로 한번 내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로를 잘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